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잘 버텼어요. 종가를 6만 원 위에서 다시 안착을 했는데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매우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생물보안법 등 호재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코스닥 시총 1위를 알테오젠이 굳건히 지키면서 코스닥 상위 20개 종목 중에 11개가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년 만에 시총 1조 원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HLB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총 1위 제약 바이오만 확인한 겁니다. 다른 종목 빼고 제약 바이오만 알테오젠이 올해 334%가 올랐어요. 소수 좀 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와우, 역시 1위는 괜히 1위가 아니다. 재밌는 부분이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의 핵심은 바이오였어요. 근데 한때 뭐 여러 종목들이 악재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기술 이전이 뭐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임상하고 있는 부분이 중단되거나 뭐 이제 오너 리스크, 뭐 사기 이런 얘기 때문에 바이오가 한때는 나락을 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재작년 2022년부터 2차 전지 배터리 섹터가 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한때 시총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죠. 에코프로라든지. 근데 올 초부터 거의 한 작년 말이죠. 2차 전지가 이제 나락을 가더니 그 자리를 또 바이오가 메꾸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코스닥이라는 이 시장에서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오 갈지 2차 전지 섹터 갈지 정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2차 전지 섹터 사고 싶다 그럼 바이오 팔고 2차 전지 가는 거라 같이 함께 하기가 어려운 sek터 중에 하나고요. HLB는 올해 상승률이 18%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53%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올해 1월 2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올랐다. 리가켄 바이오가 87, 삼천당 제약이 올해 47, 펩트론이 무려 180%, 보로노이가 96% 올랐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올 1월 2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41%고요. 무려 고점 대비 하락률이 59%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최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금 일주일 동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바이오 제약 중에서 HLB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지만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 특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대비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외 나만 안 가지. 그래도 2차 전지나 셀트리온 제약을 보고 위안을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위안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초반에 얘기 드리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코스닥 제약업종 시총이 약 46조였는데 올해 지금 11월 13일이죠. 약 54조 원으로 8조 가까이 늘었어요. 올 초 대비해서는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왜 올 초 대비해서 코스닥, 코스피 지수 빠진 거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대장인 삼성전자가 거의 뭐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움직임만 보면 개잡주 같아요. 잡주도 아니고 시총 큰 종목이 이렇게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리고 있는 금양이나 NK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2차 전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제약 바이오 종목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제약 바이오 산업이 합산 시총이 이제 230조고요. 내년에는 300조 원 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제약 바이오는 괜찮다. 왜 트럼프 시대 때 항상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제약 바이오거든요. 딱히 뭐 건들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유독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이 ADC 그리고 비만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가 워낙 뜨거웠고요. ADC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부상하면서
차세대 바이오 먹거리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근데 우리 HLB는 리복 함대 병용이 FDA 품목 허가 여부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내년 3월까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덕지가 있어야지 올라가죠. 그 건덕지가 나올 때까지는 주주분들은 기다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만든 생물보안법 반사 수혜와 다수의 기술 이전 등 올해도 기대감이 있고 내년에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저는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지금 셀트리온을 사고 싶다 그건 아닙니다. 합병되기 전까지는 안 살 거예요. 합병이 된다면 셀트리온을 저는 사보고 싶긴 한데 합병이 언제 될지 그것도 사실상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정부가 오늘 12월 달 다음 달이죠.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정치 일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출범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를 정부에서 낙점했다. 이건 예전 대통령, 전전 대통령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다 2016년, 17년부터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성과가 솔직히 사실 나올 것 같아. 이제 거의 한 6, 7년 전부터 계속 미래의 먹거리는 바이오다라고 했는데 이제 성과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차트 한번 보자면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차트 띄우는 것 자체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지수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지금은 6만 원대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지킬 수 있을지 저는 5만 5천 원 부근이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으로 봤었거든요. 5만 5천 원을 깨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만 버텨준다면 희망이 보인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여부,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한번 좀 시청을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제 HLB 지금 제가 한 8번째가 9번째 영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괜찮다. 병역 임상에 대해서 임상 결과는 너무 좋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저는 지금 지난 영상에서 그 트럼프 시대가 이제 열렸잖아요. 재집권 이후로 트럼프가 싫어하는 중국의 헝루이 제약을 과연 좀 좋게 봐줄지.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FDA하고 트럼프는 아무 그 부분이 없다. 환자의 생명이 중요한 그 FDA에서 정치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봤을 때 과연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미심쩍습니다. 이건 물론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겨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길 희망하고 저는 국내 2차 전지든 바이오든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 살아야지 저희 같은 주식 유튜버라든지 개미 저처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먹고 살죠. 장이 안 좋으면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기 때문에 제 이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